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입니다. 7월이 또 벌써 다가고 8월이 이제 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정가의 이 뒷담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여러분께 같이 한번 공유하고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화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반격을 시작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화영이 지금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죠. 뭐 변호사비도 지금 줘야 되고,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변호사비라는 것은 처음 계약과 달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곧 시간이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금전적인 문제 또 백정화 씨, 백정화 씨가 이제 실부인인데 또 내연녀도 있죠. 아마 굉장히 가정사가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화영 부인이 그 이화영을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인의 이 충격적인 행동, 또 이재명이 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화영을 접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화영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반협박입니다. 반협박. 자, 부인하고의 어떤 그 접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 의원들 다선 의원 2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대충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코딱지 아니면은 정모시기 그 다선 의원이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이화영이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벌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벌받고, 그러니까 대속, 뭐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 기도 때나 노래에도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대속하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지금 죄를 그 죄를 지금 속죄하고 있다, 대신 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그 대속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다 녹음합니다. 또 아니면은 이 교도관이 다 이 접견 내용 등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필경 저는 반협박이다, 여차하면 다 불어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들은 이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이 백 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남편을 접견합니다. 4월 15일은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검찰 구형 15년형을 받았을 날로부터 딱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부인이 뭐 걱정이 돼서 뭐 남편을 찾아갔겠죠. 이 접견에서 이화영은 부인에게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정화 씨 부인은 내가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는 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뭐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정화 씨는 난리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묻고, 이 전 부지사는 아니 그게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화영이가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또 같은 달 30일 날, 딱 그로부터 15일 후죠. 22대 총선에서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2명을 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입니다. 이 그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이가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그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이 김광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화영이가 이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안부를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한테 변호사비를 지금 이화영이가 김광민한테 변호사비를 못 주니까 이재명 보고 대납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직접적인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자기를 뒷받침했다는 거는 이제 변론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광민 변호사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신 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정부 지사는 또 당선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대신 죄를 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화영이 이 말을 꺼내자 이 접견을 갔던 그 민주당 의원들은 깔깔깔깔깔 하하하 이렇게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맞지 맞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도 화면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면회 때 영상 촬영 혹은 면회 내용을 교도관들이 다 기록하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불편하면 그거 얘기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듣고 있었고 또 이화영도 알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부인과의 접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나 봐주지 않으면은 지금 나 돈도 없고 또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 변호사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전세금도 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이 법원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마 부인도 생활고에 아마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이가 이제 코너에 몰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재명 쪽에서 이런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자기도 다 불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화영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후자에 지금 자기가 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 모든 것을 다 풀고 속죄하는 게 자기가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